최초의 암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뚫었네. 설마 뚫었어. 진짜로요? 이건 약 4,500년 전 30대 나이에 사망한 남성의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위에 까만 점이 보이죠? 네. 저게 뼈에서 자란 커다란 악성 종양이거든요. 이 악성 종양이 바로 암인 겁니다. 까맣고 커다란 악성 종양 주변에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생긴 상처들이 보이죠? 긁었네요. 맞습니다. 이건 머리에 생긴 암을 제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 의사들이 외과적인 수술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어떡해.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암에 대한 징후는 또 있었습니다. 뭐야? 최근에는 고대 질병을 통해 현대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미이라를 CT로 촬영하는 시도가 많아졌는데요. 예전에 발견되었던 이 미이라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미이라. 이건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발견된 임신부 미라인데요. 아기도 낳지 못한 채 숨져야만 했던 원인은 바로 비인두암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암은 전 세계에서 1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희귀암이거든요. 이런 희귀암까지도 고대인들이 앓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대의 암은 일반인 미이라뿐만 아니라 심지어 파라오의 미이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이집트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가장 오랜 왕위를 지낸 하트셉스트의 미라인데 미라를 연구한 결과 뼈에서 생기는 암인 골종양이 전신으로 퍼져서 50대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현대사회의 질병이 아니었네요. 네, 박사님, 근데 그럼 고대 이집트 사람들 암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모르면서 해본 건가요? 당시엔 암이라는 병명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신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암이 나타내는 증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집트사에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의술의 신으로 치대된 인물 이모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모텝은 이집트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했고요. 그리고 건축 외에도 천문학, 철학까지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천재였는데 특히 의술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펼쳐서 치유의 신이라고 추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실제 존재했던 사람인 거죠? 그죠. 네, 이모텝은 자신이 알게 된 48가지 질병에 대한 지식을 파피루스에 적어 의학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암과 관련된 글이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방의 불룩한 종양은 유방에 크고 번지는 단단한 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만지는 것은 둥글게 뭉친 포장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유방에서 튀어나온 덩어리를 살펴볼 때면 그것이 유방 전체로 퍼졌는지 알아보라. 자, 어떤 암의 증상을 말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유방암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방암입니다. 당시 이모텝은 이것을 암이라는 병명으로 규정짓진 못했지만 그가 적어놓은 이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유방암 증상들입니다. 덩어리라고 했죠. 저 때도 있었구나. 이모텝은 이 파피루스의 48가지의 병의 치료법도 적어두었는데 예를 들어 뇌에 이상이 있다면 우유를 귀 속에 붓고 화상 부위엔 기름을 발라야 한다는 등 각 질병마다 자신이 연구한 치료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치유의 신 맞아요? 내가 그때 악의 신 아니에요? 야, 우유를 귀에 왜 붓지? 아니 기름을 발라. 아니 심지어 화상 입은 데다가 기름 부으면 불난데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4,000년 전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법을 제안했을까요? 아, 엄청 황당했을 것 같아. 네, 이모텝은 유방암 부분에서 치료법이라는 항목 아래에 딱 한 문장만 썼습니다. 안 돼. 없음. 치료법이 없다. 치료법이 치료의 신이 없습니다. 아닌가? 고대 의사들은 종양이 몸 안에서 자라나는 걸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기 흉할 경우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암은 이렇게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온 질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인류를 괴롭혀온 암은 대체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암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뭘까?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세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 20에서 30조 개 정도가 모여져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포에서부터 암이 시작되는 건데 이 암세포가 진짜 치명적인 점은 바로 돌연변이 세포라는 점입니다. 정상세포는 세포가 노화하면 스스로 죽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돌연변이가 생겨서 스스로 죽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며 무한증식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자체 혈관까지 생성해서 우리 몸에 강력한 빨대를 꽂습니다. 그럼 암세포는 가만히 놔두면 절대 죽지 않나요? 근데 안 죽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거네. 그보다 더 하습니다. 결국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공급되는 영양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무한증식한 세포들이 모여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속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덩어리를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라고 불렸고 이 악성종양이 바로 암인 겁니다. 이종훈 선생님, 그 종양에도 악성과 양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양성 종양도 세포의 무한증식 때문에 발생하는 건 맞는데요.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고요. 우리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치료를 받아도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 외에도 두 가지가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게 있는데요. 흔히들 초음파 검사를 보시면서 이 종양은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요. 좀 지켜볼까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암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특성에 기반해서 하는 의학적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네,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의 종류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암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 종류가 폐에도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거는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유전학적으로 또 분류를 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부위 중에 안 걸리는 부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암이 공포의 대상인 첫 번째 이유는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위협적입니다. 진짜 싫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신을 도는 혈액에도 암이 발생하고 잘 알다시피 혈액암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백혈병이죠. 혈액. 암의 종류에서. 백혈병은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을 방해하고 특히 백혈병이 무서운 점은 혈액순환을 통해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데 급성 백혈병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 90% 이상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너무 무섭다. 박사님, 제가 부모님 때문에 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희귀암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희귀암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의학계도 놀라게 한 세계 희귀암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희귀암이 또 따로 있어, 암 중에? 사진을 보니 무슨 암 같아 보입니까? 정수리암인가요? 두피암, 두피암? 이건 뇌실이라 불리는 뇌 빈 공간에 암 덩어리가 생긴 것으로 뇌암의 일종인 뇌실질종의 증상입니다. 환자는 나이도 어린 10대 소녀인데 뇌실질종은 머리뿐 아니라 척수를 타고 내려가 척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무서운 암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뭐야? 얼굴에 지금 암이. 이건 얼굴 피부에 생긴 피부암입니다. 아니, 눈, 코, 입이 없는데요? 네, 거대한 궤양 덩어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처음엔 작은 암 덩어리에서 시작됐을 텐데 다발성 출혈과
보름이 뒤엉키면서 얼굴을 다 뒤덮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지? 네. 어떡해. 아이고. 이건 10년 동안 치료를 방치해둔 케이스인데 이렇게 피부암이 두피에 생길 경우 암세포가 머리 뼈까지 전이가 돼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에? 안구 암. 눈에 생겼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암은 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인종,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그 형태, 종류, 생존율, 재발 가능성, 치료법 등이 다 달라져서 그래서 치료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에? 어디까지 자른 거예요? 너무 큰데요? 위쪽에 그린 유방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여성의 종양입니다. 아, 볼록 튀어나온 거. 이 조그만 종양뿐만 아니라 어깨뼈, 갈비뼈까지 절단하여 환자들의 외모를 끔찍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아, 아무리 그래도 절제 부위가 너무 크다. 이 수술을 통해 팔과 어깨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까지 가진 유방암 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근데 너무 거의 무슨 미라 수준처럼 한 부분을 다 뜯어내는데 살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근치법으로 치료한 유방암 환자 76명 중 3년 이상을 산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너무 과도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까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이게 암의 전이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의사에게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해달라며 간절히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답니다. 무서운데. 그런데 사실 할스테드의 이러한 수술법은 의학계에서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물론 무리한 수술법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대신 종양 제거술 분야에선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스테드의 유방 절제술을 통해 현재 자궁암과 갑상선암, 난소암 등에 시행되는 변형 절제술이 개발되었고 또한 국소 부위에 국한된 많은 암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수술로서 제거 가능한 암부터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듐과 X선의 사례를 겪으면서 암을 유발하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무려 1000여 종의 발암 물질이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을 가장 위험한 발암 물질로 봤습니다. 뭐죠? 뭐지? 자,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한 건 바로 흡연입니다. 이야. 어? 아, 어떡해. 담배 저런 사진도 있잖아.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무려 70여 종의 발암 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여 종의 발암물질이라고? 네. 진짜 그렇게 많아? 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노담해야 돼, 노담. 네. 특히 주로 흡연에 의해 걸리는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암입니다. 심지어 간접 흡연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담배는 흡연자에게도 비흡연자에게도 무서운 발암 물질입니다. 이처럼 발암 성분이 있다고 확신되는 1군 발암 물질은 무려 120여 종에 달하는데 담배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술도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아, 안 되는데. 주성분인 알코올이 간을 손상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점진적으로 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또 어떤 발암 물질에 자주 노출이 될까요? 가공육? 가공육도? 소시지 이런 그런 게 거에 발암 물질 들어있다고 있어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에서 흔히 듣는 그 탄 음식 많이 먹으면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입니까? 거기 막 가위로 잘라 먹어야 어. 된다. 아니, 진짜 많이 먹어야 걸린다는데 그거. 뭐 몇 톤을 먹어야 네, 된다는 뭐 얘기까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탄 부분을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네. 탄 음식을 암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육류를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 때문에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 세포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다만 탄 음식이 암으로 이어지려면 하루에 대략 2톤 이상의 음식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조심은 하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뭐 부득이하게 먹는 거지 누가 탄 것만 먹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치료법부터 발생 원인까지 암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뭐죠? 이것은 인류의 의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오. 바로 항암제의 발견입니다. 와, 약이 또 나왔군요. 항암제란 암 환자의 몸 안에 약물을 투여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와. 인류 최초의 항암제는 바로 독가스에서 나온 물질로 개발되었습니다. 오. 가스. 일 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든 독가스는 터질 때 겨자와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흔히 겨자가스라고 불렸습니다. 와, 생화학 무기였구나. 1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군이 투한 겨자가스 공격에 무려 5천여 명의 프랑스군이 한꺼번에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지? 피부가 다 썩은 것 같아. 아이고. 이 가스는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혀서 심각한 고름과 물집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리고 심한 경우 실명을 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그래서 1925년 겨자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미국에서 이 겨자가스의 살상력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성질을 발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가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한 결과 백혈구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백혈병 환자에게 써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혈병 환자의 대표적 증상이 미성숙 백혈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감소하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겨자가스를 녹여서 주사기로 백혈병 환자의 몸에 찔러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게 아프겠는데? 막 타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기적처럼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그걸 그럼 백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 겨자가스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에도 효과를 보였는데 그 결과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겨자가스 처치 후 8일 만에 목과 턱, 흉곽에서 종양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아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와.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놀란 것 그치, 같은데요? 살아나셨어. 빠른 시일 안에 와. 그 결과 겨자가스를 활용한 치료제는 1949년 세계 최초의 화합물 항암제로 미국 식약처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와.